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강한 남자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입니다. 네, 조금 전 오후 2시에 한국형 유릴에 대한 방안들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디지털 유릴의 시대가 좀 더 강세가 될 거야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린 유릴의 시대가 또 한번 개막을 열지 않을까, 이런 많은 기대감들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숫자, 바로 이 한국형 유릴과 관련된 숫자인데요. 73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73과 관련된 기사를 직접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홍남기 한국판 유릴의 국비 114조 원, 지방 25조, 민간 21조라는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한국판 유릴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요. 총 사업비는 무려 160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114조가 국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전환점을 이번 한국판 유릴을 통해서 발판을 삼고 또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73조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아마 많은 분들이 114조?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디지털, IT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사실은 이 73조는 바로 그린 뉴딜, 즉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의 투자 비용들을 높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디지털 뉴딜과 양대축인 그린 뉴딜에는 2025년까지 무려 73조 4천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하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보입니다. 일자리도 무려 65만 개가 생겨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태양광 정도 아니면 풍력 발전소 이런 얘기만 나왔을 것인데 이거 얼마나 간다고 이렇게까지 투자를 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 최근에 얘기 나왔던 5G,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의 최근 상승 경향과 그리고 수소 에너지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들의 섹터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제는 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올 상반기에 수소자동차 섹터와 그리고 5G 섹터의 상승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색깔로 말씀을 드리면 빨강색이 수소자동차 그리고 파란색이 5G 섹터인데요. 우리가 5G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들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 작년부터의 흐름들을 봤다 보니 이번에 상승폭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둔화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5G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미 마이너스가 나니까 더 이상 투자를 할 사람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가 또 어려웠다는 거죠. 반면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어땠느냐? 우리가 실제로 전기차, 수소차 이런 말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의 투자 앞으로 잘 될 거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소차 부분은 평가를 그만큼 적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팬데믹 사태가 터진 이후에 주가를 빠르게 회복한 섹터는 바로 이 수소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작년부터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수소자동차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개념들 그리고 어떤 종목 투자를 해야지 좀 더 알찬 투자가 될까,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공유가 되지 못했다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중에서 어떤 것을 좀 더 초점을 봐야, 저는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는 이 그린 뉴딜, 즉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보셔야지 다음에 디지털 뉴딜을 보시더라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바로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수소자동차 섹터의 각 종목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1순위에 올라왔던 종목이 S퓨얼셀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소 연료 전지를 취급을 하는 회사가 지금 이렇게나 높게 올라갔어요. 연초 대비해서 1.5배가 더 상승을 한 거예요. 다음으로 JNK 히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실제로 히터, 그러니까 가열소 같은 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업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왜? 이 JNK 히터는 수소 충전소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투자를 하려면 이 수소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몇몇 분들이 이상하게 이 수소 자동차를 얘기를 하면서 수소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자동차에 투자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어요. 뭐 자동차 부품주로 뭐 대우 부품도 있었을 것이고 한우 시스템도 있었을 것이고 톱텍 이런 것처럼 수소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는 오히려 나는 그래도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자동차 시장으로서 나는 조금 보수적인 진입을 해볼 거야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기술주였던,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명을 적게 받았던 바로 이런 JNK 히터, S퓨얼셀 같은 수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더 강세를 쳤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에코바이오 마찬가지고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다이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이아 관련된 회사인데 왜 이게 이 수소 관련으로 엮였느냐?
여러분 그 주유소 가시면은 유조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유조차, 즉 수소 충전소에는 수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 수소 탱크가 필요한데, 이 탱크와 관련된 압도적인 어떤 독자적인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진다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진다이도 마찬가지로 연초 대비해서 50% 상승을 했어요. 풍국주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정주인데요. 주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술의 원료죠. 네, 이 술을 만드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왜? 술을 만들면 우리가 에탄올을 만들기 마련인데, 이 에탄올을 합성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소 에너지들을 또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국주정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연초 대비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을 때 수소차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갔던 것은 바로 팬데믹 이후부터 바로 한국형 뉴딜이 발표된 오늘 시점까지의 상승 추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기간을 설정을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부터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의 지금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탱크 만들던 일진다이아가 무려 3배 반이 올랐어요. 자동차 팔겠다고 이제 막 얘기 나오는데 이미 수소 탱크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S퓨얼셀, 이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무려 3배 올라갔고, 에코바이오를 이어서 이제 JNK 히터, 수소 충전소가 지금 2배가량 올랐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초 대비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수익권,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수익 달성하셨겠지만, 이번에 대폭락장이 오면서 5G IT 투자하신 분보다 이 수소 관련된 종목을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훨씬 더 주가가 높게 반영됐고 더 대박 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올랐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 라고 아마 말씀하실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73조라는 자원이 투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시장을 보게 될지는 인프라 구조를 보시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수소 충전소 딱 쳐보시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 그것도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충전소의 위치들이 나옵니다. 근데 총 몇 개가 나온지 제가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전국에 있는 수소 충전소의 위치 현황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휑하죠? 심지어 더 재밌는 사실은 제주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은 수소 자동차가 나와도 탈 수가 없어요. 왜? 제주도 안에서 타다가 충전하려고 여기 부산까지 배 타고 가서 충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즉 무슨 말이다? 여전히 수소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잡았던 이유도 당장에 쓰려고 해도 쓰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충전소 대신에 뭘 채택을 많이 했다? 다들 전기차 섹터로 많이 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팬데믹 사태 터지고 나면서부터 테슬라가 또 열심히 달려줬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계속 평가를 높게 받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시장 만들어지고 있다. 유럽에서 전기차 타고 다닌다더라. 많은 내용들 나오니까 다들 전기차 몰렸는데, 오히려 수소차는 그만큼 국내에서도 일종의 서자 취급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밀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팬데믹 때 주가 조정이 왔다 하더라도 그만큼 평가 가치가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흔들린 건 적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유럽에서부터도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더 크게 만들겠다. 앞으로 2030년까지는 유럽에 있는 수소차 시장을 70배를 늘려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뻥 하고 주가가 터지는 게 바로 이 수소차 관련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유럽도 이렇게 시장을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수소차 앞으로 잘 만들어 갈 겁니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게 현주소예요. 수소자동차 아무리 디자인이 멋지고 아무리 연비가 좋다고 칩시다. 그러면 연비가 좋아요. 내가 근데 강릉에 사네? 강릉에서 충전 한번 하려고 이 경기도까지 와야 돼요. 이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수소에너지를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쓰게 만들려면 이런 인프라 사업에 투자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충전소 사업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바로 이 수소에너지, 그 중에서도 수소차 그리고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회사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JNK 히터입니다.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열로 관련된 시설로 원래 나왔기 때문에 이름도 히터예요. 근데 왜 이게 수소차로 넘어갔느냐? JNK 히터 같은 경우에 이미 작년부터 그리고 이전부터 국내 최초로 수소 추출기를 국산화를 하는데 성공한 회사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국내 안에서 수소를 만들고 싶다,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다라면 이 JNK 히터의 어떤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수소 생산 시설에 대한 연구 개발 및 기술 자문, 그리고 타당성 조사, 설계, 수소 생산 시설에 대해서 이미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수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충전소를 직접 영위를 하기 시작해요. 충전소 설계하고요. 수소 생산해서 저장하고 운송하고 판매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린 뉴딜, 즉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 많이 쓸 거다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JNK 히터에 대해서 반사적인 혹은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업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주식이나 아니면 투자 상품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거는 뭐다? 사업 내용은 좋아요. 실적 따라와요. 근데 웬걸 주가가 못 따라와요. 자, 이러면 아무리 좋은 회사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지만 막상 사려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제 차트 내용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봅시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JNK 히터의 250일봉 차트입니다. 즉 작년으로 돌아갔을 때 시점을 같이 놓고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수소차의 움직임이 어땠느냐, 말 그대로 수소차 불편하다, 수소차는 아직 안 된다,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박스권에서 계속 gat혀 있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하게 되었고 지금 보시면 고점이 9,300원까지 올라갔어요. 비교적 최근이죠. 결국에는 수소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폭을 높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그린 뉴딜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또 급락 나왔어요. 그죠? 야, 이거 주가 너무 높았던 거 아니야? 이거 투자한 사람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을 때 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도 다시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트레이더, 즉 투자를 해서 이 수익을 활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차익을 실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실현을 못한다. 그러면 계속 내 돈을 묶여만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또 연일 하락하면 어떡하냐? 당연히 하락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은 오늘 내일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긴 관점을 놓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때는 2만 원까지 갔던 회사가 점점 떨어졌어요. 왜?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이런 기다림 때문에 긴 기다림 기간 동안에 주가는 빠졌어요.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소에너지를 쓰는 걸 잘 못 봤으니까. 근데 이제는 쓸 날이 남았고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을 하실 때는 오늘 5% 10% 빠지는 거에 마음 아파하시기보다는 10년 뒤 20년 뒤에 나는 50% 70% 100%를 보고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종목들, JNK 히터와 마찬가지로 현대로템도 요즘엔 살펴보셔야 됩니다. 현대로템 얘기 들으시면 아마 철도 회사,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해봐야 방산 정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4월에 굉장히 급등했죠.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아난티 비롯해서 대북주들이 굉장히 강세 보던 때입니다. 이제 다시 뭔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실현이 나와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번 주가 조정받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조정 한번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갑자기 몸 아프다, 뭐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경협주들이 동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번 더 있었죠. 김여정 부부장이 연락소 파괴해버리니까 또 한 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협주만 본다면은 사실 이 현대로템에 대한 가치는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대로템은 어떤 회사인가요? 35개국에 대해서 철도 사업을 영위를 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에 왜 JNK 히터와 같은 이슈가 나오느냐? 여러분, 철도 지금은 말 그대로 탄소 에너지 사용해서 만든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 이 철도가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트램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로템이 2025년까지는 이 유럽 시장에 대해서 전기 트램을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연초에, 그러니까 3월부터 해서 이미 지금 발표가 계속 됐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건 뭘 봤다? 남북 어떤 경제협력 관련된 주로서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협력에 실망감이 나타나면 주가 떨어져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시장을 더 크게 보자고요. 계속 남북한 얘기만 들볶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소 시장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있는 35개 국가들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시장이 확보된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급등을 하고 급락을 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시고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현대로템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JNK터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SPR셀, 두산퓨얼셀 이런 종목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종목 사셔라 라기보다는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고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앞으로의 기대되는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시고 긴 안목으로 살펴보셔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김덕호 FA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